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바로 어제 29일이었죠. 디지털 성범죄물에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 법안을 발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사 조주빈 등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방의 회원들도 신상 공개 및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N번방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런데요. 네. 우선 어제 네.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처벌, 전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강한 목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라 이건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형법에 이제 범죄단체 조직 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닌,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의 범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사실 지금 인터넷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디지털 범죄, 디지털 그 망을 이용한, 그 기술을 이용한 범죄들이 정말로 발달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그 범죄 형량을 좀 대폭 강화했고, 셋째는 그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를 규정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넷째는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갖고 있는 것,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이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서 성범죄 범죄에 포함시켜서 처벌하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익 제보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아주 정교한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단순 사기로만 처벌을 하다가 이제는 네. 조직적으로 행위의 기능적 그 역할 분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걸 네. 범죄단체 조직죄로 사실은 처벌하는 경향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단체 조직죄를 따로 만드는 거 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그럼 기존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랑 뭐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단체 이 범죄를 보시면 그 불법 그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유포하고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비자들. 네.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범죄 행위를 똑같이 하는 행위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모두를 다 범죄단체 조직 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그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이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따로 이제 이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어제 낸 법안의 그 아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성범죄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물인 걸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돈을
엄청난 거금을 두고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그 이제 범위를 갖고 있는 건데 단순히 이게 보는 것, 이게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보는 행위, 이것도 소지하는 행위, 이것도 처벌하는 것이 이 범죄의 싹을 근본부터 잘라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만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단순히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소지하는 것 말고 그 성범죄 영상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가벌성이 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 관련된 아동을 위한 그런 불법 영상물의 경우 훨씬 더 무겁게 그렇죠. 처벌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전문가들과 보다 더 정교하게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성범죄가 발전해 가는 것에 비해서 법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배포하는 형식에서 엄청나게 진보를 한 겁니다.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네네. 좋지 않은 발전인데, 근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산업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고 또 소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처벌하자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물론 기술을 앞서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이 저만큼 가 있는데 법은 아직도 수십 년 전의 것을 그대로 갖고 대책을 예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란의 사건도 그렇고요. 이번에 N번방 사건도 그렇고요. 뭐 사건이 터지면은 뭐 입법하겠다 뭐 하겠다 말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된 건 없고 특히 이번에 N번방 사건 터지면서 입법하시겠다는 게 박강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발의한 안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는 또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헌법과 형법에서 그 소급비법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소급비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익의 중대한 어떤 공익의 사유가 소급비법을 정당화할 경우라는 그런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소급법을 인정을 했는데 저는 이번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금 N번방 사건에도 적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 기간 중이긴 합니다만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보고 만일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이 논의에 착수해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좀 공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원래 형사적으로는 있지만 소급입법을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그 공익이 우선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정하는 경우로 해서 이번에는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얘기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는 너무 소홀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아무런 자기 그 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행동을 요구를 못하고 있고 주장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가해자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이 피해자들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세계에서 구해내야 되고 또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주 우리 나라가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함께 그런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